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간 플래툰 홍희범입니다. 월간 플래툰 이준규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은 계속 이어왔었죠. 그 부대 이야기. 지난 시간까지 2군단의 기갑전력과 그리고 포병전력, 그리고 2군단에 배속돼 있던 보병사단, 7사단, 15사단, 그리고 27사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마지막이 27사단, 예비사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 7사단의 그 옆에 오작교 얘기를 하면서 21사단을 얘기를 했지요. 그 21사단은 바로 3군단. 그래서 오늘은 3군단과 그리고 3군단에 배속되어 있는 21사단, 백두산 부대로 알려졌죠. 이 21사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22사 출신인데 그가 22사 옆에 21사가 있느냐라고 얘기하자면 사실 제 옆에는 12사가 있었고요. 우리 옆에는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만날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 초소하면은. 그래서 우리 쪽은 그나마 해안이라 조금 난데 거기는 막 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들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랬더니 우리는 괜찮아요. 옆 부대보단 훨씬 낫거든요. 햇새가 21사단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대하고 나서 이제 모였는데 이제 보니까 저 마크를 본 이제 병사가 있는데 하나같이 무릎이 다 안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기 왜 그래 안 좋으세요 아저씨 그랬더니 이런 산을 2년 동안 타보라고 안 좋을 수가 없다고 좋을 수가 없다고 그 얘기했던 게 기억이 부대 납니다. 마크가 백두산, 금강, 한라산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12막 사단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96년 그 강릉 무장공비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북한군 간첩들이 착용한 군복이 그 가짜 12사단 마크를 달고 내려왔었죠. 그죠. 네. 그렇지만 이번에는 21사단 얘기입니다. 뒤집으면 21사단이니까. 네. 네, 21사단 동부전선의 그 핵이죠. 3군단 산악군단으로 불리는 그 3군단의 예하 부대고요. 21사단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21사단은 그 3군단의 그 좌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사단 옆, 그리고 그 또 옆에는 말씀하신 12사단이 있죠. 우리가 GOP 사단들의 그 근무 난이도를 따져봤을 때 흔히들 그 11개 사단 중에 어디가 제일 근무 난이도가 힘드냐 우리 부대죠. 했을 때는 다들 우리 부대. 그렇죠. 다들 우리 부대인데. 저도 1사단이 가장 힘들었어요. 그렇습니다. 22사 못 따라온다니까요. 근데 그냥 기본적으로 늘 하는 얘기는 7사단이 가장 힘들겠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넘버 2가 바로 21사단입니다. 그러나 7사단이든 21사단이든 힘든 건 마찬가지고 무릎이 너더러해요. 그냥. 1사단 역시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그 약간 흥미유발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불리는 이유가 뭘 거냐 했을 때 근데 마크에서 이미 나오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사단이 가장 그 힘들었던 건 가장 높은 곳, 가장 그 험준한 곳, 높은 곳은 아닙니다. 높은 곳은 아닌데 가장 높은 곳은 아니지만 이 경사도가 가장 험준한 지역을 지키고 있어서 따지고 보니까 마크도 하늘에 있네. 산이 아니라 별을 따라가야 되는. 그리고 산에 있으니까 제가 GOP 나왔잖아요. GOP 근무를 했을 때 여름에 가장 무서운 건 이 떼양볕이에요. 근무지까지 가는 그 거리에 이미 땀으로 축축히 다 젖어가지고 맨몸으로 걸어도 힘들어 죽겠는데 전투복에 군장에 헬멧 심지어 달빛마저 뜨거워. 그럴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러면 세상에. 21사단은 왜 넘버 2냐? 7사단 거의 버금가게 경사 난이도가 있는 데다가 GOP 섹터가 가장 길어요. 11개 사단 중에 가장 길어요. 담당 구역이 가장 넓다는 얘기죠. 양구에서 시작해가지고 거의 인제 중반까지. 향로봉 아시죠? 예. 그 가장 높은 그 향로봉의 거의 근처까지. 그 정도 거리면 차를 타고 가도 만만치 않은 거리인데 이족 보행 병기가 필요한 곳이에요. 거기야말로. 산으로 다녀야 되니. 상상만 했는데 토할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군인들 나온 다큐멘터리에 보면 우리 연대장님인가 대대장님이 이제 거기 병사들한테 위로해주는 말로 야 대한민국 군인 중에 0.2%만 여기서 근무해. 자부심을 가져.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 병사들 머리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알 수 있어요. 왜 하필 나야? 그러니까 왜 0.2%가 그러니까. 왜 나을까?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점을 강조드리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렇게 굉장히 힘든 곳에서 근무를 하는 그 병사들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지만 인제 양구 쪽 우리 그 시민 또 분들 거기서 이제 우리 그 병사들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그 병사들의 음식을 제공해주고 하는 그 주변 그 상인분들 있잖아요. 이제 더 이상은 좀 이제 양구에 이제 강연을 몇 번 갔었는데 네. 거기서 그 이제 교사분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양구의 원주민들은 장사를 하시는 분이 많지가 않거나 그냥 동네 주민들 상대로 장사를 해서 사실 군인들한테 뭐 이렇게 뭐 등칠 일도 없고 뭐 이렇게 뭐 더 그럴 일도 없는데 농사나 그런 거. 네, 그렇죠. 외부에서 온 장사꾼들이 이렇게 분위기를 다 망친다라는 식으로 그래놓고 그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원주민인 양 그렇죠. 망한다, 지역 경제가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는 저는 휴대 복귀할 때 간성에서 복귀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모여서 이렇게 저녁 시간 하기 위해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이제 중국집에 가면 그 아주머니가 다들 이제 그 특유의 사투리가 있어요. 끝이 올라가는. 그러면서 뭐 후루룩 마셔버렸대 이러면서 이게 탕수육 시키면 에이 더 먹어 이러고 이제 튀긴 거 이렇게 더 주고 짬뽕 국물 시켜서 이렇게 먹으면 짬뽕 국물만 따로 주시고 그래서 돈도 안 받고 젊은 애들 고생한다고. 사실 그런 분들도 있는데 말이에요. 대부분은 그런데 몇몇 지역에서 몇몇 사람들 이렇게 튀면은 사실 욕 먹는 거죠. 사실 뭐 인제 양구분들만 그러는 것도 아니지만은 요즘 뭐 또 인구에 해자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또 양구 인재분에 계신 분들도 안 그러신 분들이 대다수인 그렇죠. 걸로 알고 네,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런 이슈가 있다는 거 함께 말씀드리면서 65연대와 66연대가 바로 21사단의 GOP 투입되는 연대들이고요. 각 한 개 대대씩 서양 투입이 같으면은 육자 안 쓰니까 그죠? 아니요. 서양은 써요. 안 쓰지 않나요? 13을 놨습니다. 13. 6이 3개 있으면 되게 싫어하죠. 그렇죠. 6만은 잘 쓰고 네. 그다음에 13은 정말 피하죠. 그 대신. 13사단 없습니다. 그죠? 네. 한국군 4사단 없듯이. 그러니까요. 13사단과 4사단은 북한엔 다 있습니다. 참고로. 자, 이렇게 이렇게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네, 그렇고 사실 그 예비연대 얘기를 또 말씀을 드리는데 예비연대는 원래 63연대였어요. 근데 이번에 2사단이 해체가 됐잖아요. 그 2사단은 3군단의 예비사단으로 중핵이었는데 그 부분을 뺀 이유가 21사단과 12사단의 예비연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 대체가 된 거죠. 그래서 63연대도 물론 뭐 막강하지만 2사단 밥 먹듯이 훈련을 했던 우리 2사단의 31연대가 63연대에 대체가 돼서 31연대가 예비연대가 됐습니다. 예. 따라서 신교대도 그 31연대가 그대로 이제 인수를 받아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 3대대가 아마 그 신교대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어찌되었던 21사단 지금도 막강하게 동부전선을 지키고 있고요. 참고로 21사단은 좀 저하고도 조금 인연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대학 시절 지난 세기네요. 지난 세기 대학 시절에 그걸 굳이 나이 생각나게 굳이. 우리 땐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몇 해 안 하고 그냥 그게 이제 없어졌는데 전방 교육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혜택을 받는 거죠, 그게. 죽는 줄 알았어 그때. 전 대학생들이 다 이제 전방을 가는데 당시 전방 사업의 일환이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또 특이하게도 넘버 2를 자랑하는 백두산 부대에 들어가서 개고생을 했고요. 거기 오면은 그 대학생들이 오면 그 현역 병사들은 어떻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 약간 코미디 프로에 몇 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좀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측면들이 좀 있어서 뭐 잘 대해주는데 기본적으로 그 사회에 나왔으면 형 내지 동생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니까 좀 친근감이 있는데 반면에 좀 그런 건 있어요. 너네들 우리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좀 뭐랄까 그 미리 그걸 느끼게 해주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조금은 짓궂게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좀 있어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너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좀 약간의 이제 그 뻥이라고 할까요? 나중에 군대 가셨을 때 그렇게 현실을 알려준 사람이 고마웠나요? 아니면 잘해준 사람이 고마웠었나요? 저는 잘해주는 사람이 고마웠던 게 역시 밤근무를 쓰고 있는데 그 크림빵을 이렇게 전해주는데 야 그 하루를 그 근무를 썼어도 좀 눈물나게 고맙더만요. 그런데 다음 날 크림빵이 뭘로 돌아왔다든가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 뭐 그랬던 건 저쪽에서 경기관단 쪽 내지는 소화기일 거예요. 격발을 하면서 이제 발사 소리가 들리는데 갑자기 이제 그 병력들이 나가더니 2명 밤에요? 아니요. 새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2명인가 나가서 항상 이런데요. 그러면서 그 당시는 또 특히나 더 그랬던 것 같은데 거의 동급의 이제 화기로 몇 발 쏘는 그들의 10배 거기 이제 들린 발수의 대충 10배를 이제
특정 곳에다 대고 이제 발사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백두산 부대 인연이 좀 있습니다. 백두산 부대는 그 21사단은 뭐 12개 그 직할 부대가 뭐 대대 중대별로 정확하게 이제 모두 다 완편돼 있고요. 그리고 하나 좀 제가 최근에 들은 정보로는 전차 둥대에서 전차 대대로 바뀌었고 강화되었네. 그거. 그리고 동부전선 보병사단의 굉장히 특이한 점 하나가 K1으로 바뀌었다는 거고요. K1 그렇습니다. K1 전차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진짜 동부전선에 아직도 M48 굴러다니는 데들 꽤 그렇죠. 있습니다. 꽤 이제 많이 줄었죠. 이제 많이 줄었고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종합해서 설명을 드립니다만 이제 몇 개 사단의 전차 중대 없습니다. 이제 M48이 많이 빠졌고요. 특히 이제 향토사단이 지역방위 사단으로 바뀌었는데 그 동원사단 향토사단 그러니까 지역방위 사단 말고 그 동원사단의 전차 대대들에 이제 M48이 주로 이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이한 점 또 하나 말씀드리면 거의 12사단과 맞먹게 12사단의 특징은 12사단 쪽에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상당히 그 대한민국 육군 중에서는 가장 높은 곳에서 근무를 하는 부대가 있어요. 우린 손을 뻗으면 별을 잡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네, 진짜 네. 그럴 정도로 최고 높은 데인데 여자친구한테 따다 줄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사람도 있었죠. 그거 역시 여자친구가 따오라고 안 따오면 헤어진다고. 그럼 어떡하죠? 그 기준으로 넘버 2가 또 21사단입니다. 이게 뭐든 약간 동부전선이라든지 2차 대전도 사실 동부전선이 지옥이었잖아요. 우리도 동부전선을 하고 지금 그게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옛날 생각하면 헛웃음이에요 이게. 도대체 동부에는 뭐가 있는 거죠? 그 산악사단이라든지 이런 산악자 춥다. 붙으면 이게 왜 이렇게 막 안쓰러워지고 머리 핑핑 돌고 막 그래서 혜택을 며칠 받으셨나요? 그래서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아무튼 그때는 정신없이 했고 그때 에피소드가 좀 많았는데 그건 다른 기회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21사단의 마지막으로 이제 포병연대가 이제 충실하게 갖춰졌는데 중요한 거는 포병연대에 K9 대대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K55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기존의 그 2사단 동부전선에는 K9이 잘 없는데 그건 좀 특이한 아닙니다. 지금은 많이 들어가 있는 일반 지원 포병 대대는 전부 거의 다 대부분 K9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오히려 동부전선 쪽이 이제 대구경 또 자주화가 더 많이 돼 있어요. 더군다나 많이 돼 있었는데 기존에 있던 견인포 부대가 다 빠진 게 2사단의 그 포병대대 4개 포병대대 중에서 해체가 되면서 2개 포병대대가 21사단의 포병대대 2개 대대를 대체해요. 그래서 18포병대대 18포병대로 해야겠군요. 18포병대대와 62포병대대가 이제 그 예속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21사단의 포병연대 예하로 들어갔고요. 기존에 있는 뭐 96포병대대랄지 169 포병대대들은 계속 존처하고 있고요. 견인포 부대들은 해체가 됐습니다. 점점 견인포는 사라져가네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그 21사단에서 말씀드렸고요. 3군단 포병 전력을 아니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3군단도 무시 못할 전력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앞서 1군단과 5군단 소개에서처럼 굉장히 대규모의 포병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엑기스 있게 알차게 갖고 있는데 759 대대 포병대대를 비롯해서 3개 포병대대가 더 있는데 그래서 총 4개 포병대대인데요. 759를 말씀드리면 그 원래는 그 구룡 단연장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천무로 이번에 동부전선에 대체가 생각보다 천모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요, 서부전선 먼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동부전선이 대체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는 거고. 예, 거의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중에 또 소개시킬 군단에는 아직 그 구룡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천모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 새롭게 말씀드리고요. 또 포병대대들은 전부 K9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833대대, 877대대 등 뭐 많은 대대, 93대대 정말 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포방부입니다. 네. 포방부죠. 강력해서 그 3군단 역시 그 산악 지형에서 갖출 수 있는 모든 그 포병 전력, 어마무시한 포병 전력이 있고요. 만에 하나 유사시에 적 그 포병 내지는 적 그 주요 지역에 좌표가 등록돼 있어서 발사 준비 대기 상태라는 거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백두산 부대 그 마주 보고 있는 북한 부대는 어떤 전력을 갖고 장백산 있어요? 부대 아닐까요? 1군단입니다. 1군단인데 북한 인민 전연군단 1군단입니다. 강력
하긴 합니다만은 북한의 이제 전연 군단들이 다 그렇듯 5개 사단으로 돼 있고요. 1개 예비 사단이 있고 그래서 총 이제 6개 사단씩 있는데 성능이 아무래도 딸리기 때문에 우리 쪽 1개 사단이 저쪽에는 2-3개 사단이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나 의미 있는 전력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보다는 동부전선엔 나중에 말씀드리자면 그 후방에 있는 기계화 군단들이 요주의 대상입니다. 그들이 그 뭐랄까 그 기동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그걸 예의주시하고 지금 이런 그 이슈가 있을 때도 그들 위주로 지금 그 탐지자산들이 보고 있지 1군단의 붙박이로 되는 1군단의 모습들은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만약에 그 박 의원님이 21사단 사단장이다. 그리고 3군단 군단장이다 하면은 어떤 걸 좀 더 보강하고 싶으세요? 동부전선에는 그 예로부터 항공전력이 서부전선보다도 좀 더 열악한데 사실은 동부전선이 더 강해야 돼요. 왜냐하면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기동력이 따라줘야 되거든요. 다행인 것은 13항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13항공단이 사실 육군 항공사령부 예하에 있어서 13항공단이 3군단과 8군단을 간접적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는 군단장이 직접 지시를 할 수가 있게 13항공단이 3군단의 예하로 들어가 버렸어요. 뭐 나중에 소개해드릴 기회가 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3항공단 같은 경우는 4개 항공대대가 있거든요. 각각 인제에 하나 있고 홍천에 하나 있고 양구에 하나 있고 그리고 속초에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느 측면에서는 2군단보다도 훨씬 충실하게 항공전력이 있어요. 그래서 항공전력을 항상 뭐 그런 질문을 주실 때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항공전력이 여기서 조금 더 기체가 이제 그 교대가 되면서 보강이 될 것 같으니까 저는 그거보다는 산악군단에 걸맞게 그거에 알맞는 기동력을 갖추기 위한 차량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거보다 엑소슈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병사들의 무릎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약간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물론 필요하죠. 엑소슈트 같은. 네, 그건 또 그거대로 또 말 되네요. 육군 아이언맨 계획. 그러니까 사실은 상체는 필요 없이 그냥 하체에 그 무릎이랑 아미만. 이쪽만 할 수 있는 것만 있어도 저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농담이 아니라. 옛날 맷데이먼 나왔던 영화 있잖아요. 네, 거긴 이제 네. 상체까지 다 그런 거고 그거 필요 없이 그냥 그게 안 되면 하체만. 하체만 해줄 수 있는 거면 사실은 지금도 거의 불가능하지는 않거든요. 네, 배터리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늘 이제 GOP 근무하는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아, 돈만 있으면 여기다가 레일을 깔고 싶다. 그리고 뭐 말씀하신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말씀도 맞고요. 그거에 대한 일환인지는 몰라도 뭐 지상군 작전사령부 그 지상사령부 예하에 그 드론봇 전투단이 있지만 곧 여단으로 이제 승격이 됩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계속 그 증강하고 있고 교리를 개발하고 있는데 교리가 완성된다면 이것이 각 군단으로 이제 퍼지게 되죠. 그래서 드론 전력도 보강이 된다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드론은 늘 우리가 한강에서 띄우는 그 드론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것도 뭐 있고 뭐 실질적으로 비행기 모양의 그 무인기를 말씀하시는 것도 맞나요? 고스트리콘 브레이크 포인트 보면은 거기 악당들이 쓰는 드론 무인 드론이 나오거든요. 사실 그 정도만 돼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드론봇 전투단에서는 통신부터 시작해서 공격형까지 다양하게 교리를 개발하고 있고 거기에 맞는 무기 체계인 드론, 그 무인기랄지 그런 것들도 보강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운송 수단을 로봇화한다는 거, 그 부분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같은 거 지금 그렇죠. 물론 견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좀 더 유용할 수 있는 게 산악 동부전선일 수 있어요. 그래서 동부전선은 계속해서 전력 보강이 되고 있고 적이 만에 하나 동부전선을 뚫어서 옛날 한국전쟁처럼 뭐 우리를 에워싸서 뭐 어떻게 해보겠다, 조공으로 어떻게 해보겠다, 꿈도 꾸지 마라. 우리한테 조공을 바치는 거죠. 재림은 없다. 뭐 그런 거죠. 그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을 정도로 3군단 전력이 막강합니다. 오늘은 3군단의 포병과 그리고 3군단 예하의 21사단 백두산 부대로 알려진 21사단에 대해서 주요 부분을 알려드렸고요. 이 21사단처럼 한국전쟁 후반기에 한국군의 그 증강 그 계획에 의해서 창설된 또 하나의 사단이 있어요. 바로 옆에 12사단 을지부대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해드리고요. 또 3군단의 또 하나의 큰 축인 기갑전력에 대해서도 그 시간에 한번 마무리하는 걸로 예고를 한번 해드렸고요. 네. 자, 이렇게 3군단 절반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 그 3군단 출신 분들이 굉장히 우애가 있어요. 뭐 12사단 출신이시건 2사단 출신이시건 아니면 21사단 출신이건 그건 왜 그러느냐? 그만큼 거기가 좀 군생활 하기가 다른 힘들었죠. 데보다는 더 인정. 힘들고 교통도 힘들어가지고 휴가 나오면 어마어마하게 하루 정도를 그냥 손해 보고 야, 일 참 이루 말할 수 없어. 말할 수가 없어요. 야. 불리한 게. 그러니까 더 전우애들이 좀 좁은 있는 땅에 것 살면서 같습니다. 이동하는데 하루를 소비하다니. 참. 네, 그래서 세상에. 이런 동부전선의 주요 부대들을 소개하는 것이 좀 더 뜻깊은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함께 가문의 밀떡!